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내일 착좌 1주년을 맞이합니다. 교구의 영적 쇄신에 주력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온 정대주교의 1년을 돌아봅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자금 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제 일주일부터 시작된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참여 중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과 가정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서울대 교구장에 착좌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정 대주교는 지난 1년간 교구의 영적 쇄신에 주력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사회적 아픔도 보듬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걸어온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해 12월 8일 14대 서울대 교구장에 착좌했습니다. 전임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목장을 건네받은 정 대주교는 당면 과제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적 노력,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세 번째는 신호들을 통한 교구의 쇄신입니다. 영성적인 노력을 통해 교회가 이 시대에 응답해야 하는 모습을 함께 모색해 가겠습니다. 정 대주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8월 사제 인사에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주교자 기도사제 4명을 임명했습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상주하며 하루에 3번 성모일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정 대주교는 주교자 기도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길 기대했습니다. 신부님들 숫자만의 확장을 넘어서 차츰차츰 미사에 오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성모일도를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바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코로나19 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정 대주교는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 사제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제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제들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가난한 이웃, 아파하는 이웃들도 만났습니다.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한 뒤엔 봉사를 드러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사실은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혹시 저 때문에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혹시 계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뒤엔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강복도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과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12구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선 희생자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점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인간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정 대주교는 남북관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엔 민족화위원회를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했고 10월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주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1월엔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에 참석해 남북 간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당국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서로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대 교구장이자 서울 관구장으로서 쉼없이 달려온 1년. 어깨에 얹은 팔리움의 의미를 삶과 사목 안에서 실현하려는 정대주교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개인의 빚으로만 봐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미국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한 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은데요. 김현정 기자가 학자금 부채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총액은 10조 7,1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금액은 1,008억 원,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만 1,407명입니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102만 7,147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대학원 학자금 대출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제도가 없어 거치 기간이 지나면 취업과 상관없이 갚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당장 돈이 급해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갚는 거 막느라고 급하게 이제 돈을 갚고 주변에 빌려서 갚고 다른 거에서 또 대출 받아서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연쇄작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죠. 청년들의 학자금 빚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청년들이 시작을 하는데, 뭐 일자리가 이제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고정적인 소득을 올려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부채 문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냐.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본부는 지난 10월 말 국회 앞에서 사회적 부채 감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직 교사와 교수, 교육계 전문가, 부채 당사자,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감사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청년의 학자금 빚을 대표적인 사회적 부채로 보고 인권적 관점, 교육 공공성 측면, 노동 관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학 교육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무 교육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학 진학이 필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라는 겁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본부는 미국처럼 학자금 빚을 국가가 탕감해주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 제정으로 부채를 탕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97년도 IMF 때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168조를 공적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금융기업들에 지원을 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재원도 국가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2, 3년 동안 순이익으로 40 몇 조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 해결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14개 지자체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 804명에 대한 신용도 판단 정보를 해제하고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등 정부의 지원 및 분할 상환 약정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올해 8월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당초 목표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핵발전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핵발전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는 지난 계획에 비해 크게 늘면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선 핵발전 비중을 20%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보충하기로 하면서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NDC에서 30%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 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 연장 철회 등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그룹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클라이밋 그룹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 회원국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핵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등 기후위기 대응 속도전에 부적합하다는 게 클라이밋 그룹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가 대림제 일주일부터 시작한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현재 20곳에 가까운 평신도 신심단체와 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참여 중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과 가정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지난 5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회원들의 묵주기도가 한창입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푸른 한복을 입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회원들. 묵주기도 지향에는 한반도를 위시한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빛의 신비를 묵상한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기적을 행하시듯 평화가 이 땅에 기적처럼 번져나가길 기도했습니다. 푸른 군대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설립된 세계적인 평신도 단체입니다. 1948년 미국의 해롤드 콜겐 몬시뇰과 언론인 존 해퍼트는 당시 냉전 시대를 상징하던 소련 붉은 군대에 맞서는 파티마 성모님의 푸른 군대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회원은 한국인 첫 서울대 교구장인 노기남 대주교입니다. 6.25 전쟁 시기인 1953년 4월 주님 부활대 주일 당시 노기남 주교가 미 해병대에서 파티마 성모상 제막식을 거행한 후 푸른 군대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첫 번째 회원이 된 겁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 본부의 설립은 1964년이며 현재 전 세계 110개국에 2,5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5개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세포라는 뜻의 셀들의 소그룹 기도 모임을 뜻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요청대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 자신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가정선교회는 지난 주말 같은 장소에서 대림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 토요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로부터 사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가정선교회 이현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고리기도는 중재기도입니다. 중재기도는 하느님과 신자 사이의 중재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깨어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리기도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선교회 이날 피정은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에 이어 사제 강의와 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현주 회장이 2002년 설립한 가정선교회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 가정도 변화되도록 돕는 평신도 단체입니다. 2011년 서울대교구 인준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1일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황창현 신부를 초청해
20주년 감사대 피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성가정 영성 1일 피정을 비롯한 소그룹 교육, 부부 나들이 피정, 본당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회원 수는 4,600여 명입니다. 한국교회, 사도직 신심운동단체들은 전쟁 없는 세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